2차 대전이 끝난 후 일단 트루먼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평시 경제체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조속한 귀국을 희망했고 전지 생산이 멈추게 되자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자가 됐으며 그 밖의 근로자들도 대폭적인 봉급 인상을 원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 모든 것이 장기간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지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급기야 이것은 1946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460만 명의 근로자가 파업을 당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오직 전쟁 없는 평화 번영 그리고 안락한 삶만을 열망하고 있었죠. 이렇듯 당시 미국 사회의 헤게모니는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트루먼도 어쩔 수 없이 1947년 방위비 지출 상한선을 130억 달러로 그어줄 수밖에 없었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인 1950년에도 미의회는 150억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방위비 지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미 합동참모회의는 군비와 병력의 절대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미 해병 1사단에게도 1950년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기관요원 5,000명만 남겨뒀던 군축 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한국전쟁 출병 당시 모든 현역병을 다 끌어모아도 절대적으로 현재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력의 상당수를 연간 30일만 복무하면 되는 파트타임 민병이던 해병대 예비군에서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부득이하게 전시편제인 완편 15,000명의 병력을 예비군을 포함해서 채우다 보니 당시 소집됐던 해병대의 50%는 어쩔 수 없이 5년 전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참전 용사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도 한국에 파병된 미 해병 1사단의 77%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장신호 전투 등 한국전쟁 전역에 사단의 전투력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미 해병 1사단은 5연대, 1연대 7연대 순으로 부대를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5연대는 저는 젊은 현역병들로 구성됐으나 대신 실전 경험은 거의 없었고 부대를 편성하면 할수록 현역병이 부족해서 결국 마지막에 편성된 7연대는 현역대 예비역의 비율이 각각 50대 50이 되었죠. 장진호 전투 이전에 미해병 1사단 5연대는 태평양 전쟁 초기 미국의 최초 대반격전이었던 화달카날에 제일 먼저 상륙했던 부대이며 이번에도 낙동강 전선에 미해병 임시여단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전선에 투입됐는데 총인원 4,725명 중 전사자가 903명이 발생하여 전체 여단 병력 기준으로 약 20% 정도의 인명 손실이 있을 정도로 격렬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 후 정규 편성된 미해병 1사단이 한 달간 치른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작전에서도 미해병대 특유의 공격적이고 과감한 전투 성향으로 인해 병력 손실이 2,430명으로 이 중 전사자는 414명이 발생해 사단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약 9.6% 정도의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장진호 전투 전에 미해병 5연대는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를 치렀고 나머지 사단 인원은 인천과 서울에서 전투를 치름으로써 미해병 1사단은 거의 전원이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장진호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장진호 전투 당시 중국군은 6개 사단 대략 6만 명을 투입했는데 각 사단의 병력이 기존보다 간편되어 대략 6,500명에서 8,000명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해병 1사단의 병력은 15,323명의 완편된 병력이었고 여기에 한국군 통역관 110명과 한국 전투경찰 1개소대도 배속돼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군과는 달리 미해병대에는 현재상 한국인 카투사 병력은 없었고 대신 미 해병사단을 직접 지원하는 해병항공단과 해병군수단을 합쳐 약 1만 명의 지원 병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결국 장진호 전투에는 해병 지원단을 합친 미해병 2만 5천 명에 32연대 1대대를 포함한 미7사단 31연대 전투단 4,500명, 여기에다 영국 해병 41코만도 300명을 합쳐 대략 3만 명 정도가 투입됐던 것입니다. 결국 병력면에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중국군 6만 명과 유엔군 3만 명의 전투였던 것이죠.
종전의 기록대로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 30만 명과 유엔군 3만 명이 싸웠다는 것은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날조된 일부 인사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미군은 전투병 1명을 보급병 7명이 지원하지만 우리 민지공군은 보급병 1명이 전투병 25명을 지원한다 라는 말은 중국군이 자신들은 모두 전투병이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혹은 스스로 알버병용을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군은 2차 대전 당시 이미 기갑, 포병, 보급통신수송 등 지원 자원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있어서 그 비중이 매우 컸으니 병력의 대부분이 소총수였던 중국군에 비해 전투병보다는 보급병 자원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꾸로 같은 편제라도 최전선의 미 해병대원들은 전투 시에 중국군을 훨씬 더 대군으로 느꼈을 것이고 이는 오히려 미 해병대의 작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 병력 중 그 절반이 비전투 병력이긴 했어도 모든 해병은 소총수다라는 개념하에 전 대원이 소총수로서 전투력을 기본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비전투병일지라도 장진호 전투 최후의 순간에는 모두 소총을 잡고 결사적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장진호로 진격해 들어간 해병들은 첫 전투인 수동 전투에서부터 도로에 집착하는 나약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 해병들은 전술적인 필요가 있으면 서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 고지를 점령하거나 중국군들만의 기동 공간으로 생각됐던 산악으로의 행군을 통한 기습 공격도 마다하지 않았죠. 이것은 장진호로 진격할 때도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미 해병들의 감제고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기동과 반격은 추후 중국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장진호 탈출의 숨은 열쇠가 되었습니다. 반면 서부전선의 미 8군이 평안도에서 중국군의 왜곡과 기습에 참패를 당한 것이나 장진호 동쪽에서 철수하다 전멸한 육군 페이스 부대의 끔찍한 최후는 이들이 도로 연변에 너무 고착하는 행군과 방어만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 육군의 도로사랑은 중국군들이 최대 약점의 하나로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미 해병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한국에서 제일 춥고 좁은 길로 서쪽으로 진격해서 북한의 임시수도였던 평안북도 강계로 진격해올 미일 기병사단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해병들은 불도저를 앞세우고 길을 넓히면서 방초령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좁은 산길에 몰린 해병들에게 군단장이던 알몬드의 동료는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죠. 해병대는 도쿄에서 작전부서 장교들이 지도만 보고 자기들을 이 산길에 몰아넣은 무식견에 분노하며 바닷가에서 싸워야 하는 우리가 왜 이런 산골에 와야 하는가 라고 투덜대며 항의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 해병대는 대단한 산악전을 각오하고 그 최악의 지형에 뛰어들어야 했죠.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미 해병 1사단은 개전 초기 열대전투와도 같았던 낙동강 전선에서는 기동 타격대로 본격적인 해상 기동 작전이었던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본연의 상륙 전문 부대로 북진에 단초를 마련한 서울 탈환 작전에서는 과감한 시가전 전문 부대로 그리고 산악 전투이자 끔찍한 동계 전투였던 장진호 전투에서는 산악 전문 부대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만능 전투단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